세상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판단력이 빠르며 좋은 집안과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운까지 따라주니 그들에게는 조급하지 않아도 결국 다 된다라는 말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천재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마치 우리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처럼 느끼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들처럼 대충 살면 결국 가진 것을 잃고 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점은 나는 one of them,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연사 자신도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그는 피해 게임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핵심을 짚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게임 설명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력 게임에서 꼴찌를 하며 준결승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재능이 없구나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출발선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는 작은 성취에도 칭찬받으며 자라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경쟁에 들어서면 자신이 평범한 다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빠른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평범한 집단이 실제 성과 면에서는 더 높은 개선과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전략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아사리판입니다. 평균이 몰려있는 영역은 엄청난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재들은 소수라 경쟁이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 바로 노력입니다. 천재들은 노력의 비중이 1%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리판 속에서는 1%의 노력이 전부가 됩니다. 조건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검증된 구조를 따르며 평범함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뻔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고 실제로는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하나에 집중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 하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혹하고 주변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흔들립니다.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머리를 믿고 수많은 선택지를 다 열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이미 검증된 구조,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해 한 가지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질문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전략이 달라집니다. 천재들이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은 더딜 수 있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서막이 열립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이용하라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구조를 따르는 사람도 그냥저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므로 구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이미 검증된 구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에너지 1000을 가지고 있다면 10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다릅니다. 에너지 총량이 100이라면 하나에 집중해야 힘이 발휘됩니다. 10가지에 나누었으면 각기 10밖에 되지 않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내 머리를 믿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발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회는 수능 시험과 다릅니다. 수능은 개인의 창의력, 기억력, 응용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오픈북입니다.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내가 직접 공식부터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것이 합법이자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MIT의 경영대학원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업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 이미 검증된 기술과 구조를 활용해 성장합니다. 불필요한 발명을 줄이고 검증된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분석해서 종목을 고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워런 버핏이 훨씬 잘하니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천재 게이머 이영호와 정면 승부를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유닛을 다루고 전략을 설계할 동안 나는 단 하나, 배럭에서 마린만 계속 뽑는 전략에 집중하면 최소한 비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이어집니다. 평범함을 강점으로 활용하라. 우리는 종종 내 아이디어는 너무 평범해라며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 대중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대중과 같은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곧 시장과 같은 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천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대중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썸네일을 클릭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무심코 끌려서 클릭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클릭했지? 라고 자각할 때 그 평범한 행동 속에서 대중의 심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평범하다면 이건 대중도 똑같이 생각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평범함 위에 특별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잘못된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재의 집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평범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첫 아이디어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그 속에서 대중과 연결되는 힘이 생깁니다. 실패나 평범함이 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선택과 집중 없이는 아무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안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자 너나이라는 사람은 10년 넘게 오직 부동산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부동산 이외의 수익 모델은 보지 않는다.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다른 투자 기회와 유혹을 모두 포기했음에도 수백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수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지적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일수록 한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천재조차도 하나에 집중해 성공한다면 평범한 사람에게는 집중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조를 따르고 평범함을 강점으로 삼고 포기를 통해 집중하는 이 길은 평범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 서는 순간 평범한 사람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칙들이 너무도 뻔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믿지 말라, 평범함을 활용하라, 하나에 집중하라. 듣기에 쉬워 보이지만 막상 삶 속에서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꾸준함과 감정 조절이 필요한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구조를 따르고 평범한 고객을 꾸준히 상대하고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부를 축적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단기적인 즐거움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지루한 일을 회피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순간 장기적인 성과를 잃게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시점에서 갈라집니다. 천재들의 단점은 오히려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너무 빠르고 기발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 금세 질려버립니다. 원리를 파악하면 더 복잡한 문제로 도전하려 하고 결국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꾸준히 굴리지 못합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은 기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반복하며 지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꾸준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최대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하루하루 손님을 맞이하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의 패턴을 분석하며 루틴을 유지한다면 몇 년 뒤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쫓아 매번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번뜩이는 순간의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루함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돈을 버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것은 검증된 구조를 따르고 꾸준히 하면 의외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더 큰 부를 만들려면 끊임없는 반복과 지루한 실행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연사는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자신만의 루틴을 활용했다고 고백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햇볕을 쬐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잠시 멈추는 시간, 그 작은 루틴이 다시 꾸준함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감정 조절 장치는 평범한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대목에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행운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구조를 다지고 평범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하나의 길에 집중하는 과정이 곧 준비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통찰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단순하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머리를 믿지 않고 검증된 구조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 나의 평범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강점으로 전환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결단력. 여기에 지루함을 견디는 꾸준함과 감정 조절이 더해질 때 평범한 사람도 마침내 부자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고 지루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이용하는 것. 둘째, 나의 평범함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것. 셋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 속에서 차이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길을 걷지 못할까요? 이유는 꾸준함과 감정 조절에 있습니다. 검증된 구조를 따르는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고객을 상대하며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인간의 본능은 새로운 자극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의 T.H. 취리히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작은 개선을 지속하는 집단이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즉,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 매일 상품 등록과 고객 응대를 반복합니다. 처음 몇 달은 성장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을 넘기며 꾸준히 데이터를 쌓고 고객 경험을 개선한 사람은 결국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3개월 만에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은 평생 시장만 반복하다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탁월함이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부자가 되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번의 선택이나 특별한 영감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뻔할 정도로 단순한 원칙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는 화려한 창의력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차용하고 나의 평범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에 집중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 과정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쌓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하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만큼 강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빠르게 직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천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범하다면 오히려 대중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강점을 개선의 에너지로 삼을 때 대중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신비한 비밀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입니다. 검증된 구조를 따르고 평범함을 강점으로 삼고 하나에 집중하며 지루함을 견디는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열쇠는 결국 감정 조절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루한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특별한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평범함을 인정하고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갈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 하나에 집중할지 스스로 정해보십시오. 그 단순한 결단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